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엔저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가 엔화 약세가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질 실효환율 10% 하락 충격이 발생한 이후 4분기 동안의 GDP 변동을 추정한 것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3월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120엔을 상회하면서 지난달 29일에는 124.02엔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당 엔화 가치는 2016년 2월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엔 환율 역시 100엔당 10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일 하나은행이 고시한 원엔 재정환율은 전장보다 1.78원 내린 993.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엔 환율은 지난달 28일 전장보다 3.66원 내린 996.5원에 마감하면서 2018년 12월 14일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엔 아래로 내려간 바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와 최근의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엔화 약세 현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대체로 엔화 약세가 수출 및 물가를 끌어올려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무역 수지 악화, 소비 심리 위축 등 엔화 약세의 부정적 측면에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 개선에 따른 재화 수출량 증가, 엔화 기준 재화 수출액 증가에 따른 기업 수익 증가, 서비스 수출 증가, 소득 수지 개선,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 수익, 소비자 구매력 저하 등을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다만 경로별 효과에 대해 기업의 해외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긍정적 측면으로는 재화 수출 증가 효과보다는 소득 수지 개선 효과가 확대됐다라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가전제품 등의 수입 침투율 확대로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쿠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까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 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장기간 지속됐으나 일본 제조업 현지화 전략 증대, 일본 내 서비스업 비중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최근 들어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조이자 루블러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몰락에 일본 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IMF가 떠오른다면서 한국의 회생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국제적인 월급 비교는 보통 구매력 평가로 비교하기 때문에 미국 월급이 오르고 일본 월급이 안 오른다면 역시 일본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겠지. 게다가 다들 계속 말해왔지만 정말로 일본 기업이 벌어들이는 힘 자체가 약하다는 건가? 경제 수준이 같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일본의 통화는 물가가 오른 다른 나라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것이 엔화 가치가 하락해 간다는 것으로 원래 경제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감퇴하고 있어.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사실이지. 50년 사이에 특히 치명상이었던 게 중간중간 업체가 많은 일본에서 공공사업으로서 거액의 낭비를 했던 일. 본래라면 플라자, 하베후, 구미의 특허를 노린 매수에 국가 및 국내 기업에 주력하도록 하고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 일정한 세금 우대 등을 해주었어야 했다. 구미의 압력으로 거액의 부실화가 발생하는 토건업자에게 고액의 낭비, 기술 입국으로서 필요한 분야에 돈을 쓰지 않고 토지에 돈을 사용한 것이 치명상이 되어 실체가 없는 토지 버블이 발생. 1990년대에는 가장 돈 많이 쓰는 40대가 감소. 그냥 몰락의 시작이라 보면 됩니다. 모두가 가난해졌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과거의 일본이 그렇게 풍요로웠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과거와 다른 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 옛날 젊은이들은 노후 걱정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고 중견 이상 직장에 들어가면 우선 도산하지 않고 평생 근무하는 게 보통이었다. 지금은 앞으로 세상이 나빠질 것은 있어도 좋아질 것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시대.
장래가 걱정되니 소비를 줄여서 저축에 돌리고 노후를 대비하려니 다소 자산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갈수록 경기는 나빠지는 악순환. 정부가 의도적으로 엔저를 내림으로써 본래대로라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좀비 제조업 등이 보호되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거나 하는 일이 없고 기존 기업도 디지털화 등을 실시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되어 점점 가난해져 간다. 자민당은 이미 수십 년이나 엔저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데미지가 이미 미치고 있다. 이전에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정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베와 기시다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인은 엔화 약세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상태에서 엔화가 50년 전의 파워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아닐까? 50년 전이라면 그 후에 일본의 성장, 대우 경기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만 2030년, 2040년에 그러한 국민의 삶이 윤택해져 고급차가 척척 팔리고 신인 연수는 하와이로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아무튼 긍정적인 뉴스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남을 칭찬하지 않고 말꼬리를 잡는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기득 권익자가 건드리거나 때로는 매스컴을 엮어 말살한다. 매출이 늘지 않는 대기업은 사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정리해고 매우 내향적이다. 원래 일본은 자원이 전무, 산림 70%인 극동의 섬나라. 외국으로부터 철동, 니켈, 팔라듐, 밀, 식용유, 대도, 휘발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다. 그 쇼핑에 사용하는 엔화가 약세라면 국민은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일본을 망친 것은 경제평론가나 경제전문가라는 천박한 무리. 일본은 자원이 없고 국토가 좁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국제분업, 국제경쟁력, 인건비 등을 칭해 모든 산업의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농작물도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구입해 잘 되고 있는 기간은 그런대로 돈벌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한다. 교활한 지도자나 중추에 있는 인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도 정말로 끝나버린다. 원자력도 일부도 비전문가들의 위험하다는 헛소리를 듣고 철수하면 그 기술은 상실돼 다시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게 될 때는 그 분야의 인재는 없고 육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본은 알 수 없는 논리 억지를 부리는 비전문 출신들로 파괴되고 있다. 엔화가 약해지도록 조작해온 결과 드디어 엔화가 약해진 셈이니까 정부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바이지만 실제로는 실패입니다. 이 상황에 당황해서 엔하락에도 좋은 엔하락과 나쁜 엔하락이 있다든가 괴로운 나머지 영문 모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미래의 꿈이 있고 아이를 낳고 자신이 중졸이라도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대학 진학률도 승승장구했다. 지금은 반대로 다들 미래에 대한 꿈도 못 꾸고 대학 진학률도 자꾸 떨어지고 애초에 아이 낳기조차 주저하는 시대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